그래서 우리가 빨리 열매를 보고 싶을 때는 질소 성분을 줄여야 하고 인 성분의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공사입니다. 오늘은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영양소는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로 나눕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소를 생체 원소라고 합니다. 이 원소들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원소라고도 합니다. 어떤 원소가 필수 원소인지 알기 위해서 식물학자들은 해당 원소가 없는 상태에서 식물을 키웠을 때 식물의 생장 및 발달 과정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원소들을 충분히 공급한 상태에서 특정 원소만 제한했을 때 식물이 발화, 생장, 생식하지 못하거나 식물의 구조와 대사에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필수 원소로 규정하게 됩니다. 또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식물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원소들을 유익 원소라고 합니다. 필수 원소는 총 17가지가 있습니다. 이 필수 원소는 식물체 내의 함량에 따라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로 나뉩니다. 자, 그럼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량 원소는 상대적으로 식물에 많은 양이 필요한 원소를 말합니다. 9가지가 있죠. 수소, 탄소, 산소, 질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 황이 있습니다. 식물 건조 중량의 0.1% 이상을 차지하고 주로 식물이 분자 구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즉 식물 몸체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식물의 구조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미량 원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필요한 원소를 말합니다. 8가지가 있습니다. 염소, 홍소, 철, 망간, 아연, 구리, 니켈, 몰리브덴이 있습니다. 식물의 대사에서 촉매나 조절 역할을 담당합니다. 미량 원소는 흙이나 먼지, 대기 오염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료로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물의 조절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량 원소 중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기능이 구조적인 역할도 하지만 미량 원소의 기능인 조절 역할도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익 원소. 유익 원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식물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원소를 말합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나트륨. 나트륨은 수소, 사탕수수, 옥수수 등의 C4 식물에 필수적이고 나머지 부분들의 식물인 C3 식물에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규소. 규소는 옥수수, 골풀 등 초본 식물의 세포벽에 축적되어 줄기를 강화시켜 비나 바람에 견딜 수 있게 해주고 곰팡이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발트. 코발트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에게 필요하므로 콩과 식물의 재배에는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셀레늄. 셀레늄은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음은 17가지 필수 원소의 식물 건조 중량의 평균 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원소 중에 다량 원소. 탄소는 식물 건조 중량 중 평균 함량이 45%입니다. 산소 45%, 수소 6%, 질소 1.5%, 칼륨 1.0%, 칼슘 0.5%, 마그네슘 0.2%, 인 0.2%, 황 0.1%. 다음 미량 원소 중에서 염소 0.01%, 철 0.01%, 망간 0.005%, 동소 0.002%, 아연 0.002%, 구리 0.0006%, 몰리브덴 0.00001%, 니켈 0.0000001%. 이렇게 아주 극소량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량 원소 중 탄소, 산소, 수소는 물과 공기에서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비료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양소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이온 형태로 공급을 해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질소는 대기의 70%를 차지하는 성분이지만 콩과 식물처럼 질소 고정 능력이 있는 식물을 제외한다면 다른 식물에는 비료 형태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필수 원소의 기능, 식물 내 이동성, 결핍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소. 질소는 단백질, 호르몬,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고 이동성이 좋습니다. 질소 결핍 시 잎의 성장이 느리고 발육이 정지되며 늙은 잎부터 황백화가 일어납니다. 노랗게 되거나 갈색으로 바뀌면서 떨어지게 되죠. 안토시아닌이 축적되어 줄기나 잎의 아랫면이 자주색으로 변합니다. 질소 과다 시에는 뿌리에 비해 지상부가 지나치게 성장하게 되고 농작물 개화기가 지연이 됩니다. 열매는 없고 나무만 자란다는 뜻이죠. 다음은 인. 인은 식물이 기초대사에 필수적이고 토양의 pH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토양 적합 pH는 5.5에서 6.5죠. 알루미늄, 철, 칼슘 등과 불화성, 화합물을 결성하고 이동성이 좋습니다. 인 결핍 시에는 잎이 짙은 녹색, 심하면 잎이 기형 또는 괴사, 안토시아닌 축적으로 자주색으로 변합니다. 줄기가 짧아지고 가늘어지고 과실과 종자 생산이 감소됩니다. 인 과다 시에는 질소와 반대로 뿌리 생장을 자극해서 뿌리 발달이 좋아집니다. 다음은 칼륨. 칼륨은 대부분의 식물에 많이 필요합니다. 광합성과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를 활성화하고 녹말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며 식물의 내한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동성 좋습니다. 칼륨 결핍 시 오래된 잎 가장자리에 얼룩무늬, 황백화, 괴사가 일어납니다. 줄기가 짧아지고 약해지며 뿌리가 썩고 곰팡이가 잘 생기며 쉽게 쓰러집니다. 다음 칼슘. 칼슘은 세포 분열, 신장 구조 형성에 필요합니다. 세포벽을 물리적으로 보존하며 막의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목질화된 식물은 칼슘 함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칼슘 이동성은 나쁘고요. 칼슘이 결핍 시에 또 이동성이 나빠서 가장 어린 조직에서 세포 분열기에 특징적으로 결핍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체류는 배꼽 썩은병, 상추와 딸기는 어린 잎이 썩거나 말라 죽습니다. 또 배추나 쑥갓은 중앙의 어린 잎이 기형이거나 또 괴사하게 됩니다. 뿌리 생장이 약해집니다. 다음은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세포 분열, 엽록소 분자의 포르피린을 구성합니다. 포르피린은 수용성인 질소성 생물 색소의 한 부류입니다. 리보솜 구조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여기서 리보솜은 막이 없는 단백질 등으로 이루어진 과립 모양의 미세 구조물을 말합니다. 효소 활성화를 이루고 화학에너지 관련 반응에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광합성과 탄소 고정에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마그네슘 이동성 좋고요. 마그네슘이 또 결핍 시에는 연맥들 사이의 엽록소가 파괴되어 황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연맥은 진초록, 그 사이 조직은 연초록, 노랑, 하양, 늙은 잎에서 젊은 잎으로 번지게 됩니다. 다음은 황. 황은 단백질 구조를 형성하는 일부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이고 티아민, 비오틴 호흡과 지방산 대사에 관여하는 조효소 A의 구성 성분입니다. 광합성과 질소 고정의 반응에 관여합니다. 황 이동 속도 보통이고요. 결핍 시 겨자, 양배추, 순무, 고추, 냉이 등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겨자유의 구성 성분을 이루게 됩니다. 질소 결핍처럼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킵니다. 황백화 현상, 어린 잎이 먼저 나타납니다. 다음엔 염소. 염소는 광합성의 산소 발생에 관여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풍부하고 물에 잘 녹아 결핍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동 속도 좋고요. 염소 결핍 시에는 성장이 감소하고 잎끝이 시들고 황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엔 철. 엽록소 합성에 필요하며 광합성, 호흡, 질소 고정에 관여합니다. 일부 산화하는 효소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이동 속도 나쁩니다. 철 결핍 시에는 엽록소가 소실되고 엽록체 구조가 분해되어 생장점이 황화됩니다. 토양 pH 환경에 따라 흡수에 영향을 받는데 산성에서는 잘 흡수되지만 알칼리 토양에서는 철 결핍이 흔히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pH 7 이상에서는 철은 수산화 처리되어 물에 녹지 않는 칼슘 화합물을 만들고 산성에서는 알루미늄과 반응합니다. 칼슘이나 알루미늄과 철이 결합하면 침전되어서 식물이 흡수하기 힘든 상태가 되고 철 결핍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망간. 망간은 엽록체의 관계, 즉 빛의 흡수 및 에너지와 전자의 전달에 관여합니다. 망간 이동 속도 나쁘고요. 결핍 시에는 곡물의 회색 반점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어린 잎의 기저부에 녹화색 반점이 발생하며 콩 종자에서 탈색과 기형이 발생하고
엽록 사이에 지나친 홍백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엔 붕소. 붕소는 세포 분열과 세포 신장에 관여하며 세포벽의 구조 형성에 기여합니다. 당분의 이동에 관여하고 세포 발달을 촉진하며 성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붕소 이동 속도는 대단히 나쁩니다. 붕소 결핍 시는 식물의 성장점에서 자주 발생하고 성장점이 기형적으로 형성되고 뿌리가 짧고 굵으며 잔털이 많습니다. 화분간의 발화와 신장이 약해지고 마디 사이 길이가 짧아지며 셀러리 줄기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아연은 단백질 파괴에 필요하고 수많은 효소의 활성화 인자입니다. 이동 속도 나쁩니다. 아연 결핍 시는 식물 마디 사이가 짧아지고 잎이 더 작아집니다. 잘 이동되지 않으므로 결핍증은 어린 잎에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구리. 구리는 여러 산화 효소에 필요한 보조인자입니다. 사과와 감자를 우리가 잘랐을 때 표면이요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구리를 함유한 폴리페놀 산화 효소의 활성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리 이동 속도 나쁩니다. 구리 결핍 시에 생장이 위축되고 어린 잎이 비틀리며 여름철 가지마름병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몰리브덴. 몰리브덴은 질소 대사의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이동 속도 나쁘고요. 콩과 식물에서 몰리브덴 결핍은 곧 질소 결핍을 초래하게 됩니다. 어린 잎이 비틀리고 기형이 됩니다. 늙은 잎의 연맥을 따라 황백화와 개사가 나타납니다. 콩과 식물과 옥수수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니켈. 니켈은 1991년에 필수 영양소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역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동 속도도 그래서 모릅니다. 극미량만 필요하며 흡수가 잘 안됩니다. 결핍 증상이 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수 원소의 기능에 대해서 또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식물 내에 더 이동성이 좋다는 것은 그 원소가 결핍되면 일단 흡수한 영양소가 오래된 잎에서 어린 새 잎으로 이동하므로 결핍 증상은 늙은 잎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동성이 나쁘면 어린 잎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따라서 식물이 잎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났을 때 먼저 증상이 시작된 것이 어린 잎인지 혹은 늙은 잎인지를 먼저 판별하면 어떤 영양소가 결핍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망간, 아연, 구리는 과잉되면 철 결핍을 초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양액의 pH가 높아지면 망간, 아연, 구리 등의 흡수가 억제됩니다. 또 질소가 과다하면 지성부의 생장은 촉진되나 개화가 늦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열매를 보고 싶을 때는 질소 성분을 줄여야 하고 인 성분의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